2교시죠. 1교시 때 다 시험 치고 집에 가셨을 것 같아서 2교시는 좀 편안하게. 네. 진짜 1교시 이렇게 나왔으면 가실 분이 많습니다. 그때 시험장에 있었던 그 친구한테 1교시 마치면 절반 가고 2교시 마치고 사람 가고 경험한 거죠. 1교시 이번에 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약간 좀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감당 안 되겠는데 2교시는 의외로 엄청 편안했었죠. 이렇게. 지금 또 표준 가이드라인을 또 다 외워야 됩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냥 한 번이죠. 근데 소방시설 쪽으로 설계하고 반영하는 쪽이 가이드 내용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미리 준비하는 건 좋죠. 근데 가이드라인을 써봐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문제화 시키기가 좀 애매한 거죠. 고층 초고층에 맞춰가지고 거실 재현 그리고 부속실 피난안전구역의 재현이죠. 재현 설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번을 재현 설비 그래서 거기에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에 보면 재현 설비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라. 다 반영해 옵니다. 그죠? 예. 배기는 불연, 에스컬레이터 수직 동구간 적절히 반영하고 양압. 그죠? 요거 하나 줄쳐놓을까요? 에어타이트 단파라고. 원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실 재현에 대한 설비, 급배기, 급기구, 배기구, 배출구 형태는 바람이 너무 많이 새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타이트해진 거죠. 밀폐도를 엄청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새어 들어가거나 빠져나오거나 하는 형태를 거의 없이 이제 에어타이트도 등급이 있거든요. 미국의 유럽에서는 UL 등급 0, 1, 2 이런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맞춰져 있는 그 써라. 나중에 이것도 한 번 더 준비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보시고 30개 층에 3개 부속실 지하층은 한 면일 때 어떻게 하고 5번에 피난안전구역 재현설비 공통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냥 기준입니다. 읽어보시고 넘어갑시다. 2번 예상 문제였었는데 좀 더 물었죠. 실제 답은 훨씬 더 많고 요 출처는 우리 법에도 있지만 그 당구장 표시하시고 소방시설협 협회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정확한 명칭은 한국소방 시설업자협회죠.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업자협회라면 업자 같잖아요. 그래서 업자를 안 씁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이렇게 씁니다. 시설협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라면 인력 관리를 해줘요. 인력, 경력, 그리고 지금 추가로 뭡니까? 교육까지 합니다. 원래 교육은 안전원의 영역이었거든요.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누구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하면 소방기술자 전체 다 하죠. 소방기술자. 그래서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 다 하는데, 안전원에서 여기서도 교육을 합니다. 재연교육, 특별 어떤 교육,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교육에 맞춰졌고, 지금 또 어떤 등급, 이게 감리원 교육을 합니다. 감리원의 등급 교육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소방감리가 되고 싶으면 소방시설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 감리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설협회에서 가져간 거죠. 여기에 보면 전 좀 좋다고 보는 게 3가지 서적을 누구든지 다운받게 해놨습니다. 그죠? 공사시방서, 감리시방서, 설계시방서. 그럼 시방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그게 지금 없이거든요. 다 사야 되는 거예요. 6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정말 괜찮은 책보다도 잘 썼어요. 그래서 전 이건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저는 단톡방에 제가 자료 올려가지고 다운받아 쓰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런 겁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감리 파트 특히 잘 돼 있습니다. 시중에 한 3만 원짜리인 것보다는 훨씬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출제됐을 때 증감이죠. 증감이 뭡니까 하면 내가 돈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1억을 받고 내가 지어주기로 했어. 근데 자재가 너무 폭등인 거지. 그러면 뭐 해줘야 됩니까? 물가를 반영해줘야 되잖아요. 물가 반영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야, 물가가 올라간 만큼 자재비를 더 줘. 이렇게. 그래서 모든 관공이나 대기업들은 다들 그 에스컬레이션을 이해해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질 행포 있잖아요. 야, 시켜, 네가 1억 주면 돼. 한다며. 해주시죠. 그러면 공사비가 점점 줄어드니까 부도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비용이 증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설계가 변경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예요. 야, 자재를 좀 바꾸자. 그죠? 예를 들어서 배관 그 쎄야 언제 얼마가 10년 정도 가면 야, 20년 가는 걸로 써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 시공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에스컬레이션 하면 감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발주자가 지시한 것 또는 시공자가 제한한 사항들이 적합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절차를 이해하고 뭐를 검토해야 되는지가 감리 업무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말만 길게 했네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개념 이해하시고요. 흐름입니다. 흐름. 그리고 발주자 지시한 거 제가 좀 일부러 작게 했습니다. 매운 게 많죠. 근데 읽어보면 별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가 지시한 거 요약을 딱 하는 게 맞는데 이걸 25점짜리로 턱턱턱 쓰라니까 원문을 그대로 넣은 거 제가. 그리고 검토 항목 이런 것들을 왜 봅니까? 아유, 에스컬레이션 자체는 중요한데 굳이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이건 제가 풀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은 이런 거죠. 순서대로 한번 갑시다. 우리의 명칭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기의 위험성을 먼저 계획. 오늘 제가 여유만 좀 만났으면 개요 짜는 법들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리 모의고사 시간에 한번 하시죠. 이렇게 개요를 짰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계속 그 연습하고 있는 중이니까. 연기는 몇 가지 위험성이 있죠. 유해성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눈을 가리는 거죠. 눈을 가리지 않고 빛을 가리죠. 시각적. 두 번째, 마시면 죽어요. 생리적. 그 다음에 보면 미칩니다. 겁나서. 심리적. 이 세 가지의 유해성을 먼저 가지죠. 이 자식들이 가지면 끝내면 되는데 돌아다녀요. 유동. 연기의 유동은 6가지가 나오는데 원리는 압력차입니다. 이 압력이 증가하는 것만큼 우리는 막아야 되죠. 첫 번째, 과거의 방법은 일단 빼자였어요. 첫 번째, 배연이었습니다. 배연은 건축문화하고 같이 왔죠. 집을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연기는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배연장 달아. 배연설비 달아. 근데 소방이 막말로 이제 겁대가리 없이 연기를 요리하려고 하는 거죠. 뭐합니까? 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재연. 연기가 제어가 됩니까? 자꾸 뭐가 새어나가고 틈새도 있고 완벽한 제어는 불가능하거든요. 자꾸 이걸 노력을 하는데 한계를 인정하고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생각 들거든요. 이 제어는 2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이 제어의 가장 큰 목적은 화재 위험을 축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어는 피난입니다. 피난. 딱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피난은 2가지 방식이 있죠. 화재 발생층에서 이제 계단실까지 수평적 피난이 있습니다. 수평적 피난이 있고, 두 번째, 그 계단에서 1층까지 수직적 피난이죠. 그럼 수평적 피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라면 거실 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가 들어옵니다. 청결층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해되죠? 청결층이 어느 정도 높이 됩니까? 예? 1.8. 저는 맨날 사는 거죠. 제가 키가 2m 조금 모자라거든요. 저는 아무리 뛰어도 청결층이죠.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1.8 넘는 사람 다 죽었어. 다 죽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수직적입니다. 수직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부속실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속실 제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냐를 생각하는 거죠. 막을 거냐. 왼쪽 방법은 내가 좀 이해가 되죠. 괜찮아. 이럴 수 있지. 오른쪽 방법은 무리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는 거죠.
화재 발생해서 압력이 올라가서 연기가 와? 여기 압력을 더 키우면 못 오겠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화재 발생실에서 연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거기 압력이 더 높으니까. 와. 그러면 우리가 막는 거지. 뭐를? 바람을 넣어가지고 막는 거지. 부속실 재현의 가장 큰 목적, 수직적 피난. 핵심은 계단이거든요. 계단에 바람을 넣거나 계단의 전에 실에 바람을 넣어서 피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좋았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 바람 얼마큼 넣어야 되겠어요? 바람, 양. 급기량이죠. 얼마 넣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 넣으면 좀 새어나가는 거 있잖아. 새어나가는 건 뭐라고 불러요? 누설량? 누설량. 새어만 나가느냐, 문이 만약에 열렸었을 때, 그럼 같은 압이 되면 그때 또 빠져나가는 연기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지. 이때 좀 더 보충해 줘야 되겠죠? 보충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들어와 있죠, 지금. 얼마큼 새어나가냐? 새어나가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틈이 있냐는 거죠. 걔 이름을 누설 틈새라고 부릅니다. 누설 틈새는 그 실의 기준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병렬로 연결되는지 그림 보면 이해되거든요. 요거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출입문과 창문 다 외우래. 직렬, 병렬 25점짜리 몇 번 했는데. 야, 표정들 보니까 말래요. 하긴 했어, 알았어. 그래서 답은 안 써야 새끼야 이러면서. 다음 답을 쓸 거야 이런 거지. 다음에 또 나옵니다. 누설 틈새, 직병렬, 그리고 유도식.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저는 뭐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실제 답의 채점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을 일부러 쓰는 거죠. 우리 모의고사 때 쓰고 있는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그냥 합격이에요. 쭉 써보세요, 이렇게. 쭉 딱. 좋은 말이네.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직병렬까지. 계산 문제를 조금 꼬우고 시작하는데 기본을 알고 하시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십시다.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하면 열 반응 시험이죠. 예상 문제였고, 열 반응 시험 도대체 뭡니까? 라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헤드의 약간 잔혹한 변천사입니다. 헤드라고 하는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열로 인해서 반응하고 터지는 거죠. 열 반응 터지는 거.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열은 뭘로 되냐? 이렇게 열. 열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첫 번째, 온도. 온도로. 근데 열 줬더니 몇 도 됐어? 몇 도 되니까 헤드 터지더라. 됐어. 근데 헤드를 좀 더 빨리 터지기 위해서 연구했으면 뭘로 됩니까? 가해지는 열은 그대로인데 헤드가 이 열을 얼만큼 빨리 흡수하는 거냐가 중요하죠. 이해됩니까? 열은 똑같이 주는데 얼만큼 빨리 흡수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지. 그 형태가 뭡니까? 변천이죠. RTI로 바뀝니다. 반응 시간 지수로 바뀝니다. 이해되죠? 똑같은 열인데 빨리 터지는 헤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연구를 점점. 잘 이해해보세요. 그 다음 뭐냐? RTI에다가 하나 더 섞는 거죠. 물질 내부 또는 배관 내부에 물 있고 없고의 차이도 또 클 거 아닙니까? C값 잡죠. C를 전도열, 전달이라 부르죠. 전달 개수입니다. 헤드는 열에 이렇게 개발되어 가죠. 하지만 이 모든 형태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 온도 줘서 가열해봤죠. 근데 어떻게 가열했어야 했는데? 과거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열풍기라고 하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빨간색 바람이 지나간다 할게요. 이렇게 지나가. 헤드를 꽂는 거죠. 그 닫아. 시간제. 턱 터져. 야, 정상.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 하거든요. 왜 말도 안 됩니까? 이 헤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헤드죠. 뭐하고? 배관하고. 되겠습니까? 배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의 모든 배관이 물이 들어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헤드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가정을 누가 합니까? 전혀 못하는 거지. 세 가지가 다 빠진 거예요. 첫 번째, 이 헤드가 설치되는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리를 안 채워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원으로부터 얼만큼 건적거리까지 작동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꽂아놓고 불을 난 곳을 가보니까 헤드가 안 터지네. 화원이 여긴데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지.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첫 번째, 헤드에 고장나는 거 뭐 로지먼트 이런 거 생각 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열로 인한 반응이 가능한지를 반응시험을 집어넣는 거죠. 이해되지요? 열반응.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화원 집어넣고 배관에 물 채워가지고 기류 흐름물이 터지는 데까지. 그게 그림이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보이죠? 핵심사항 보세요. 열반응 시험을 해서 정상 작동하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가겠다는 거지. 그렇죠? 밑에 표준 반응과 조기 반응, 작동 시간은 몇 초 이내 돼야 된다. 이해되지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거실에 쓰고 있는 72도짜리 헤드 같은 경우에는 230초 만에 작동합니다. 230초가 몇 분입니까? 한 4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발생했었을 때 한 4분 정도 나올 거다. 그 다음에 105도짜리, 그죠? 우리가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쓰고 있는 형태는 한 3분 이내에 작동하네요. 3분 정도. 그래서 조기 반응 줄쳐놓고 이해하세요. 같은 온도인데 몇 초 만에 작동합니까? 거의 1분 전후죠. 1분 75초.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에 두 가지는 4분, 3분, 밑에 1분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전 헤드를 조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좀 비싸더라도 반영해야 된다고. 왜 자꾸 조기 반응 안 쓰냐고. 제발 조기 반응 좀 쓰라고. 주차장 위험하다면서. 근데 왜 자꾸 기다리냐고. 빨리빨리 터져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심의할 때 의견을 넣죠. 주차장까지는 아직까지 안 갔고 다음 심의 들어올 때부터 주차장도 다 반영해서 넣으라고. 금액 차이가 한 뭐 두세 배 이래 안 나거든요. 헤드 하나 따져보면 헤드 1000개 1500개 들어갔다. 1500개 얼마 정도 비쌉니까? 한 5,000원? 한 5,000원 정도 비싸다 합시다. 5,000원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해보자. 1500개 5,000원 1500개 5,000원 다음에 합시다. 한 100만원 정도 더 나올 줄 알았는데 700만원이면 양주 먹으러 가자 하겠네요. 아유 이사님 그거 바꾸는 것보다 그냥 술 한잔 하시죠. 그럴까? 이러면서 바꾸세요. 1000만원 우습습니다. 헤드 1000개 정도 설치된 주차장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 정도의 기계에서 1000만원 업화갈 수 있습니다. 기계업체라서 죄송합니다. 손차장님 인상 쓰겠네. 길에서 만나면 자꾸 뭘 시키더라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화원으로부터 언제까지 어느 거리까지가 돼야 되는 거 이해 잘 해놓으세요. 표준 반응과 하는 거 이렇게 번호로부터 기류가 헤드가 어떻게 터지는지. 답은 우리 모의고사 때 이렇게 써왔습니다. 엄청 잘 썼죠. 지금 그 문제를 세 가지를 물었잖아요. 보이나요? 개정 이유와 도입 배경이 뭐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느낌상 작동 안 하니까 시험하는 건데 이건 그냥 적어도 됩니다. 이게 뭐 요 말 도입 배경에 제 뭐 그 개정의 이유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읽어보고 채점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없었어. 이 내용이 미흡해. 그럼 점수가 나가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뭐가 핵심인지.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지. 뭘 그래? 뭐 다 하냐? 이러면서 됐습니다. 특수가연물 암기시켰죠.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렇게. 특수가연물은 요 지금 죄송스럽지만 요 한꺼번에 집어넣었을 뿐인데 요거 안 해도 됩니다. 답은 요건 안 해도 됩니다. 요거까지 알면 좋지만 이제 그럼 공부를 포기하게 되죠. 요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면화류 200원, 그죠? 그래서 대나무는 400원, 넘사벽은 1,000원, 그죠? 가고는 3, 목석은 10,000, 그죠? 네, 가액이 등등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 취급 기준이 다 바뀌었거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빨간색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과거 책을 사신 분한테는 다 똑같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렇지. 바뀌었던 거. 표지 설치. 내용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죠. 요것도 바뀌었습니다. 요것도 기준이 다 바뀌었거든요. 바뀐 기념으로 보십시오. 양념처럼 한마디 해볼까요? 요건 제가 알고 가는 기초 시간이라 생각하고. 가연물은 뭡니까? 가연물. 뭘 가연물이라 분댔어요? 요 가짜가 뭐? 쉽다죠? 쉽다. 연은 탄다. 물은 물질 물건. 되겠습니까? 쉽게 타는 물질 물건. 되겠습니까? 특수가연물은 뭘까요? 특수가연물은 뭡니까? 특수가연물. 엄청 이런 말이죠. 엄청 쉽게 잘 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정 수량을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사항. 다시 얘기해보면 그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버려요. 너무 위험해 자식아. 대통령령이죠. 정해버려요. 원래 다른 가연물은 얼만큼 쌓아놨다고 해서 법으로 제재 안 합니다. 이해되죠? 폐지 압니까? 폐지 싼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누가 뭘 합니까? 더러워 죽겠네 하지.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면화류가 얼마 이상 되면 400kg 이상 적재하게 되면 적재의 방법도 법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이해해 놓으세요. 그만큼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놈이 있죠. 얘는 고체들. 다 고체류다. 그죠? 고체류로 다들 한번 이해하시면 되죠. 고체. 가연성 액체도 있구나. 미안, 죄송합니다, 이거. 고체 액체. 기체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인화물이 있죠. 인화물이 무슨 말입니까? 인화물. 뭐랬어요? 인자가 뭐? 인화물이 뭔지도 모르고 소환기술사 공부하고 있습니까? 골치 아픈데? 인화물이 뭐랬어요? 불이 뭐하기 쉬운. 제가 한 10분 만에 전부 다 마치려 했는데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이게 뭡니까? 쉽게 붙는 일. 붙기 쉬운. 붙자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불 붙기 쉬운 물질을 얘기해요. 인화물. 잊지 마세요. 그럼 인화성은 무슨 말입니까? 불 붙기 쉬운 성질. 불이 잘 붙는 거예요. 불 갖다 댈 때 불 붙네 이런 거 있잖아. 발화는 뭡니까? 발화. 불 나기 쉬운. 이해됩니까? 왜 나기 쉽습니까? 스스로 나거든. 불이 지가 알아서 나는 거야. 붙이지도 않았는데. 그게 불 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발화점 이렇게 불 나는 온도, 인화점 불 붙는 온도. 이해되죠? 가연물, 인화물, 발화물은 없으니까. 발화물도 있긴 있겠죠. 요것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인화성 물질, 액체를 주로 얘기하죠. 얘네들은 특수인화물로 관리하죠. 이렇게 해서 최종 정리합시다. 특수인화물은 사류의 끝판왕이죠. 사류 위험물 중에. 그래서 어디서 정리합니까? 위험물에서 관리합니다. 위험물법, 위험물안전관리법입니다. 특수가연물은 화재를 예방하는 측면이어서 화재예방법에서 관리해요. 이해하세요? 얘는 법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해졌어. 시험에 나옵니다. 했는데 나옵니다 해도 뭐 외웁니까 뭐. 내칠 때만 안 나오면 되지 뭐 이런 거지. 괴로운 거지 냈을 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전 이 문제는 나쁘잖아요. 이것 또한 건축 허가 동의 이 부분이죠. 요즘 제가 요 지침, 업무 지침 관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낼 텐데 단톡방에 허가 동의 때 뭘 봐야 됩니까? 이런 것들 잘 있다, 그죠? 밑에 보시면 저는 이건 약 실무적이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방화구획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건축방화 쪽.
그리고 판매, 에스컬레이터, 방화구에 내서 방화 셔터 등등 하강 관련해서 어떻게 해라. 그리고 쌍여닫이물일 때는 순차계 폐기가 되는지, 그 다음에 내화체음 적합한지, 수직 수평의 샤프트는 구획이 철저한지, 그리고 물류창고일 때는 각각 방화구획 등등이 하고 뭐 보완이 되어 있는지, 매립형일 때는 고리형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등등이 있죠. 저는 엄청 실무적으로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것이. 실무성 엄청 강조하고 있는 문제죠. 여기까지는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머지 부연 설명하면 되죠. 넘어갑시다. 예를 한번 들은 거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방화구획 선입니다. 이 방화구획 도구. 이런 도면을 보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면 방화문, 관통 부위가 있으면 내화체음. 이해되시죠? 그게 잘 되어 있는지를 감리가, 시공자가 확인하고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교시로 잠시 끊었다가